안녕하십니까. 모동역에서 경찰학 강의하고 있는 공병인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시험 본 거요. 오늘 봤죠?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봤어요. 오늘 시험 본 거 모두 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안녕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뭐 학생들이 뭐 사례로 나왔네, 뭐 아니면 행정법도 있었네 이랬는데 정말 어려운 건 일단 뭐냐면요. 지문이 너무 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40분 내에 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어려운 거, 뭐가 어려우냐? 이건 제가 이 해설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입에서요. 승진에서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채용에서도 안 나오고요. 원래 승진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승진에서만 나오는 것도 먼 옛날에 나왔던 거 있습니다. 옛날에 승진 강의가 어땠냐면, 옛날에는 승진이 강론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쪼개져서 나올 때예요. 그때 생활안전에서 20문제, 보통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사에서 20문제, 경비 20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활안전국 소관이 아닌 거. 요건 그때나 나오는 거지 요즘 승진도 이러고는 안 나옵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경력 평정이요. 그것도 승진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승진도 사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정말로다가 열심히 공부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70점 정도 생각합니다. 70점, 72점, 5점, 75점 이 정도고요. 80점 못 넘은 학생들은 뭐 거의 신이라고 봐야죠. 80점은요. 근데 있어요. 저한테 카톡 보낸 사람 중에서. 대체 어떻게 80점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은요. 아무래도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70점 정도면 아주 잘 본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균이 한 60점대가 나올 거예요. 경찰학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60점 밑에가 나온 건 그것도 조금 공부 덜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60점까지 맞을 수 있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문제를. 물론 그것도 지문이 워낙 길어가지고요. 이걸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쭉 그냥 이렇게 기둥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60점 맞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너무 길어요. 내가 살다가 아니라 저렇게 만약 승진한다. 채용 강의한다고 해설 특강 할 때 이런 거 큰 거로다 3장 받아본 거 처음입니다. 보통 경찰학은 2장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3장을 줬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많어? 하고 봤는데 3장도 뒤에까지 꽉 차 있습니다. 보시죠? 원 문제 하나가 어떻게 한 면에 문제가 3개, 4개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내면은 무슨 수로 40분 안에 다 풀라는 거예요, 이걸요. 아무튼 그래서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조절 실패했습니다. 힘 조절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커트라인이 폭 떨어질 겁니다. 뭐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대략 뭐 한 200점 정도에서 이루어졌죠. 뭐 남경 같은 경우에는 190에서 200 사이, 여경 같은 경우에는 뭐 200에서 200 한 205점, 207.5점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81, 2, 3, 남경 같은 경우에는 76 이랬는데 거기서 대체로다가 10점 까십시오. 이번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아마 커트라인이 1차에 비해서 한 10점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경찰학은 그렇고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사법도 어려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커트라인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뭐 흥분하지 말고 그냥 전 제가 흥분이 돼갖고 하지 말고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 이런 건 맞춰야 됩니다. 이건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가 희한하게 나올 때, 어렵게 나올 때는요, 이럴 때는 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는 칼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경찰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거 맞는 말이죠. 경찰 개념이라는 것은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건 힘듭니다. 제가 처음 수업할 때 이제 우리가 이론 수업 들어갈 때 제가 딱 1교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거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요 베스트팔렌 조약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1648년이라고 나옵니다. 1648년이면 우리 경찰학에서는 중세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16세기 하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초 얘기하는 겁니다.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가 되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자, 이건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16세기, 1648년이면 이건 16세기가 아니라 경찰국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니까요. 1648년이면 17세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학생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뜬금없이 선생님 베스트팔렌 조약이 뭡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니. 베스트팔렌 조약은요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전쟁을 끝낸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던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알다시피 1648년 해가지고 이러고 나옵니다. 이렇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요거는 17세기입니다. 그러면 경찰 국가 시대예요. 이렇게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겁니다. 경찰 국가 시대에 있어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제외가 됩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외교, 사법, 재정,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이었죠. 그러니까 사법이 경찰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요.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에 속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맞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다가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헌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주의 처벌법전, 죄와 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바로 틀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경주의 처벌법전, 죄와 형벌법전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요. 그리고 여기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하고요. 여기에는 경제처벌법전하고요. 경제처벌법전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까지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리면 안 돼요.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이거 문풀 교재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학생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건요. 왜냐면 자치경찰이 행하는 수사 업무입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참여 방부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 감독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감독,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대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 음란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이게 자치경찰이 하는 수사 업무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틀렸어요. 이건 12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가 아니라 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출입입니다. 이건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의 출입. 이게 자치경찰이 행사하는 수사 업무입니다. 이건요. 물론 이거 문풀 때 해줬고요. 문풀 교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이 자세히 자주 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을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난이도 중쯤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활동에 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풀 때 때렸죠. 이런 건 시도 조례고요. 수사와 관련되는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거 좀 맞추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요. 뭐 어려워도 맞추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요거는 2번은 난이도가 한 중쯤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맞춘 사람도 있을 거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이런 건 또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도 문제가 어렵게 냈어. 이거는요. 그래가지고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 해서 위원장 및 한 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안 그래요. 이거는요. 두 번째, 경찰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건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지원,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건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공통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다. 이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명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궐유효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규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답 2번인데, 자, 이런 건 맞춰줘야 됩니다. 솔직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경찰 재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학생들이 행정법 나왔어요 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건 행정법이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냥 한글입니다. 일탈과 남용이에요. 이건 일탈과 남용. 자,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법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용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법을 무시한 겁니다. 이건요, 그건 벗어난 거고요. 요 남용이라고 하는 것, 이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을 벗어난 것, 위법이 되고요. 남용은 법을 무시했다고 할 수 있나? 이거는 법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게 일탈과 남용인데, 1번에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일탈 남용과 관련이 없다. 맞습니다.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면 운전면허 취소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 공무원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고 한다. 이건 돼서 징계는요, 결정재량, 선택재량 없다 그랬죠? 징계는요. 그래서 지금 징계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재량이고, 어떤 징계를 줄 것인가 선택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재량의 일탈 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이건요, 위법뿐 아니라 부당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네 번째,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재량권이 부여한 내적 목적을 벗어난 건 일탈이 아니라 남용이에요. 목적을 벗어난 건 남용. 다만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 즉 법적 객관적 한계, 이것을 벗어나 버린 것, 이것은 남용이 아니라 일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쉬운 내용 아닙니다. 이것도요. 자, 그렇게 되겠고, 5번인데 요 5번은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에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 이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가, 헌법 1조 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 제30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요 자유와 권리라는 게 인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것은 인권 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건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건 맞춰줘야 됩니다. 솔직히요. 자,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6번. 이 6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해충돌 방지법 나오면은 이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풀어라. 부정청탁 방지법 이건 해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이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이렇게 강조해 드렸죠. 그러니까 구두 낑겨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요. 신고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입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근데 이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왔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또 틀렸죠? 이건요, 구두 낑겨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그라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자 40만 원인데 50만 원 받은 거예요. 초과 사례금이 있는 거죠. 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 금액을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걸 왜 기관장한테 반환을 합니까? 이건요, 제공자한테 반환해야죠. 그래가지고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공직자 등 개념에 포함된다. 이건 맞아요. 제가 공직자 등에는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또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요.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해서 1.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 경찰이 기존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서, 자 이거 뭡니까? 구조원인 가설이고요. 구조원인 가설은 누가 주장한 거예요? 리더 폴 로벅 바커가 주장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기억은 이건 리더 폴 로벅 바커 구조원인 가설이고, 그 다음에 니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던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누굽니까? 윌슨이고요. 이건 전체 사회 가설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경찰의 부패의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고 요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7번까지 안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맞춰야 될 건 뭐냐면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지랄맞게 나올 때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실수 없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까지 때 2개 빼놓고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이요. 자, 8번을 보게 되면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요. 자, 그건 경찰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도 많이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사례로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갑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의 주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전체적 맥락은 보지 않고 경비 분야만 생각해서 검거 결정을 내렸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건요, 소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경찰 전문 직업자의 문제점 중 소외입니다. 소외, 이것은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국지적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 문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외라고 하는 것, 요거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에 관한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모두 바르게 된 것. 기억,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한 확보. 가시권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적 감시죠. 이건요. 가시권입니다. 가시권의 확보, 외부 침입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범죄 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맞아요.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가 있다. 이것도 맞아요. 제가 내용과 거기에 나오는 그 개념과 내용까지 다 알아들으라고 그랬죠. 다음에 2번째, 지역사회 설계 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설치 나왔습니다. 그럼 활동성이 활성화죠. 그래서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도 나왔습니다. 그럼 또 활동성이 활성화죠.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성 활성화라고 하며, 맞아요.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 공원의 설계,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가 다 맞아. 그런데 여기서 통행로의 설계, 이건 뭡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즉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 표시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역성의 강화죠. 이거는요.
그래가지고서 불법 사실 인식시켜 범죄의 원리는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 통제라고 하면 틀렸어요. 이건 영역성의 강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종류로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이건 다 자연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정의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아닌 영역성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에 처음 설계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 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 유지, 파손 시 즉시 보수, 조명의 관련 등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틀리는 거 니은 디귿 두 개 틀렸죠? 그리고 답은 1번입니다. 저기 보게 되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뭐 조금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상중하 난이도를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부분에서 1번부터 7번까지에서는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려도야지만 5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8번하고 9번 이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자, 보면 10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 언제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는 성질 없는 건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 이건 언제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걸 얘기했는데 요걸 이렇게 사례로 풀어서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10번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자, 이 말은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성질이 필요 없는 건 법적 근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성질이 없는 비권력적 수단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 지도. 자, 이거 강제력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강제력 없는 서비스죠. 이거요. 두 번째,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강제력 없죠. 비권력적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요 생계비 지원도 당연히 이것도 법적 근거 필요 없죠. 강제력 없는 겁니다. 그런데 리을에 보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하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금지한다고 나오죠.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요게 뭡니까? 이게 보호조치예요. 보호조치. 이 보호조치는 대인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인적 즉시 강제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급여, 붕괴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 금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강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 거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몇 개인가 그러고 나온 것도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맞춰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맨날 보던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보, 병보, 어사대, 금우의 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이 중 어사대는 관례 비리 규탄하고 풍속 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 등에 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 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달라 연설한 후 전원을 방면하였다. 이게 어디에 있던 사건이에요? 바로 제주도 4.3 사건 당시입니다. 4.3 사건 당시에서 좌익 총책의 이름이 올라왔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부당함으로 다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풀어줘서 인본 경찰의 표상이 된 사람, 그 누구냐? 문용순 경감입니다. 자, 이준규 서장은 누굽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목포경찰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2번 틀렸죠. 그래,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추가되었고 소방 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등 경찰 활동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 삶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고 이런 건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여기서 혀놓고 시켰습니다. 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라는 걸 제가 수업 시간 해드렸어요. 위법한 행정엔 자기구속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선례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죠. 그래서 학생들이 1등할 때마다 스카이라운지 가서 저녁을 사줬다. 그러면은 다음 학생 1등 했을 때 또 사줘야 돼요. 이게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예요. 근데 학생들이 1등할 때마다 히로뽕을 놔줬다. 그랬을 때 학생이 다음에 1등 했을 때 또 히로뽕을 놔줄 필요 있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이요. 위법한 선례는 자기구속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다가 1번, 2번 떡 해갖고 판례를 집어넣으니까, 떡밥을 떡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어려운 거예요. 맥이 팍 빠져. 그래가지고 4번까지 읽으면 낫나? 그리고 4번 읽어도 1번, 2번이 머릿속에 꼽혀가지고서 4번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틀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은근히요. 자, 그래서 1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년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 청소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건요. 자, 원래 행정관청에서 적정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신뢰했겠죠. 그래가지고서 여러 조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 금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과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맞죠? 부당하게 결부시킨 겁니다. 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질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다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 준칙에 따른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자, 여기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자기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답은 고르기 쉬웠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인데,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 이렇게 딱 때려놓으면요, 이게 무슨 법인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맞추기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갑이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의리 관련된 징계 등 사건은 동그라미 경찰서에 설치가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있는 걸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예요. 자, 경찰 공무원에 할 때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요. 그 다음에 총경과 경정은요.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경감이하입니다. 경감이하. 요 경감이하에 대해서는 각 경찰기관에 설치가 된 기관에 설치가 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감 이하 부분 요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경감 이하 중에서 경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도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위 이하입니다. 자, 이거는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동그라미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찰공무원의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당시에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임용되고 나면 무효예요. 그건요. 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동그라미 경찰 소속 경사병에 대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장인 동그라미 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이랬는데, 자, 이건 행정소송의 피고 있었던 경찰청장인데요. 이건요, 임용권을 위임하면 누가 됩니까? 임용권자가 되죠. 자, 징계도 임용의 종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서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학생들이 잘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된 경정청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상벌상계입니다. 상하고 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 표창이 정에게 수여가 된 표창이 아니라 정이 속한 동그라미 경찰서에 수여가 된 단체 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맞아요. 이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13번 문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맞추기 힘듭니다. 이거요. 이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선생이니까 해주긴 거의 다 해줬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이건. 그런데 요 4번은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요것도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승진 시험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14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동그라미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된 후 경장으로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갑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갑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자, 이건 알다시피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거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에서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행위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행위하는 사실행위일 뿐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의뢰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 소유 최저 근무연 수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1년은 포함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통상적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병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 소유 최저 근무연 수에 포함된다. 이것도 맞아요. 네 번째,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 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감정이 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 임용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이 문제 솔직히 말해서 채용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건 승진도 이딴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1번하고 4번은 판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이거 맞춘 학생들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추면 맞추죠. 저는 2000년부터 승진 강의했는데요. 2000년부터 승진 강의하고 2004년도부터는요. 제가 2001년도부터 승진 강의했어요. 승진 먼저 했습니다. 2004년도에서 채용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간부 강의했어요. 경찰학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답은 맞추면서 욕은 했죠. 이런 걸 채용해야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답은 1번이고 솔직히 말해서 14번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건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요 8번부터 14번까지 볼 때 있었어요. 자, 8번 문제 맞춰줘야 돼요. 자, 9번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10번 맞춰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10번도 맞췄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1번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문영순 경감 이거 얘기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그것도 여기 제가 이렇게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맞춰야 될 것 같지만 1번, 2번에 떡밥이 너무나 커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번도 맞춰줬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은요 맞추기 힘듭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찍어서 맞추지 않는 이상은 채용해서 맞추기 힘들어요. 이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1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15번.
경찰 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사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했잖아요. 한동안 안 나와도 언젠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갑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에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갑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이건 사례는 떡밥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1번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병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 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 징계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맞죠? 왜냐? 소청은 뭐 적용됩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청은 먼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원래 받았던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임 처분 받았는데 이것을 파면으로 바꾸는 것 이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번 맞아요. 2번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 명령 결정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발생하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틀렸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열이 받쳐가지고서 소청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명령 결정이 나왔어요. 해임 취소 명령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권자의 해임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징계권자의 해임 취소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해임 취소 처분. 요게 있어줘야 요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나온 것처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어요. 이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이 올해 총과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에 갑이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소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청은 1번, 2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 이게 소청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 되겠는데 16번도 뭐 사례가 나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례 다 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솔직히 15분도 사례 빼고 읽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아무튼 16번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갑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심한 욕설만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갑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사례는 그냥 똑바일 뿐이에요. 그냥 내용 보면 돼요. 1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이 제지에 관한 논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틀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에요. 경직법은요, 이건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뭔 비권력적이에요? 권력적 행위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2번에 갑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야죠. 이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다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번 틀렸고요. 4번에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즉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 요소에 부합한다. 직접 강제는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 집행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지문은 더럽게 긴데다가 중간중간 틀리는 걸 조금 권력적으로 비권력적으로 바꿔놓고 해서 아마 맞추기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맞춰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경찰청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 이걸 뭐라 불러요? 경찰 처분에 의한 하명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걸 경찰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또 경찰 처분인데 이게 하명인데,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뭐냐? 이건 처분행위가 몇 개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행하는 처분행위가 몇 개인가? 그래서 처분은 뭐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 등등, 이런 게 처분행위입니다. 하명, 허가, 면제 등등, 이런 게 처분행위예요. 자, 그래서 보면 기억에 도로 조명 허가죠. 나오네요. 주민등록상 변경 신청 거부, 이것도 처분행위죠. 이거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이거 하명입니다. 이거요. 경찰 공무원이 그럼 가야죠. 하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 등에 의한 신호, 이것도 하명이에요. 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어쩌라고, 이건요 계획 수립한 건데 이거는요 행정행위일 뿐 이건 하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 4개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건데, 이 행정조사 기본법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적절한 것, 이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야 쉽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번에 행정조사 기본법상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조직법상 권한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조직법상 권한범위 밖에서 가능한 건 경찰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법상 권한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서면이나 구두,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 수사에서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수사에선 적용 안 돼요. 여기서 행정조사 기본법은 조사, 수사, 형사, 행영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사후 행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6번의 답은 4번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답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강학상 경찰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 제한까지 모두 해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찰이 돼가지고서 월급이 너무 박봉이다. 그래가지고 단란주점 영업 허가해받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군구청장한테 단란주점 영업 허가해받으면 단란주점 할 수 있어요? 없죠. 허가는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영랭이 금지 의무까지 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가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상의 제한까지 해제해 주는 것,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문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그 다른 법령상 제한도 모두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도 없음입니다. 자, 두 번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급부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틀렸죠? 허가는 부자기 의무의 해제예요. 허가는 부자기 의무의 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허가는 부자기 의무의 해제가 되는 거지 자기 의무의 해제, 급부 의무의 해제 이거 아닙니다. 그건 면제 얘기고요. 그래서 2번 좀 복잡하게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 허가는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특허는요, 지가 특허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자, 왜냐면 허가는 이거는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무효 유효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할지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허가받지 않고 떡볶이를 팔았을 때 그 떡볶이 판매한 행위 유효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안타깝지만 이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유 어려워라 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자, 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 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자, 전자충격기 경찰 장비 사용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죠. 맞아요. 두 번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운전면허 취소가 어디 있습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불법 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유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최루탄 사용하는 것. 이건 최루탄 사용할 수 있죠. 이건요. 분사기 최루탄 사용 요건 경직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디귿, 위험물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이게 경직법 제5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에 일정한 기한까지 체납입을 납부하지 않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세 징수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 기억, 디귿, 리을 3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었겠지만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취소가 경직법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국세 체납, 압류가 경직법이 어디 있고, 건물 철거가 경직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님들이 한두 번씩 해줘요. 저도 문풀교재에 이거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개인정보보호법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는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도 해당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맞아요. 두 번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고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정보 주체라 한다. 이딴 말 없습니다. 정보 주체는 뭘 정보 주체라 부르느냐?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게 정보 주체입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보 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 한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 많이 해줬죠. 이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기관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종교시설도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민간기업도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정당 사무소도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시민사회단체도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5개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비도 뭐 공기관에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 22번은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15번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6번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솔직히 어렵습니다. 못 맞춥니다. 19번 이건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건요. 20번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21번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21번과 18번은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춰줬으면 좋겠는 것, 맞아야 하는 것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23번. 자, 23번을 보게 되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행정법 부분인데 1번에 통고 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그랬는데, 통고 처분이 뭐냐면 준사법적 행정 행위입니다. 이건요. 통고 처분. 자, 통고 처분은 이거는 경찰기관이 행하는 기관이 행하는 간이한 형사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다간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간 사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고처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기 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즉시강제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틀렸어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행정대집행 요건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이건요. 주차 금지구역에다가 차 세운 거 누가 끌고 가요? 경찰이 직접 끌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왜 없습니까? 경찰한테 살살 빌어보세요. 그럼 봐줍니다. 재량의 여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겠지만, 자, 지문 2번 보죠. 2번 즉시강제 법적 근거 필요하죠? 알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대집행 제3자가 행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 이해 들어줬잖아요.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힐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은 통고처분의 재량이 없다. 틀렸어요?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겠지만 이것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틀렸습니다. 사정재결은 인용한단 말이 아니에요. 자, 사정판결 사정재결이 뭡니까? 무언가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었어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것을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용 재결처럼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위법 부당하지만 공익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어쩔 수 없다. 네가 참아라.
기각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정판결, 사정재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자, 무효는 유효하게 만들 수 없죠. 인정 안 돼요. 맞고요. 그 다음에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주문에 그 처리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네 번째,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효력 당연히 유효하죠. 이거는 인정되죠. 위법부당한 처분해버렸고 위법부당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기각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거 못 이겠습니까? 여기서요. 4대강 사업이요. 4대강 낙동강 부분에 있어서의 4대강 이것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공정률이 9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한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면죄권을 줘가지고 유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정재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거 솔직히 어렵긴 한데 수업 시간에 안 해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다가 예로다가 해드렸던 거 들어보니까 기억나시죠? 낙동강, 이명박 정부 때 낙동강 사업, 그 4대강 사업 정말 형식과 절차 무시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이거 위법이다, 이거 부당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위법 부당 맞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사정판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국가배상법입니다. 이 국가배상법인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요? 일단요, 보면 1번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헌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그에 대한 설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규율된 바가 없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경찰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부분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되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 당시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 과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판례 관례 등에 의한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가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상호주의라 불러요. 이건요, 외국이 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 외국이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겠다, 이런 걸 상호주의라 부르는데요, 요 상호주의는요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이건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상호주의는 이건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이건요, 상호주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호주의는 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재반 사항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25번 힘들고요. 26번은 미친 문제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승진에서 옛날에 생활안전 파트 20문제 나올 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내면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소리입니까? 경찰관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요건 수사국 사무입니다. 두 번째, 경비법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요게 생활안전국 사무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이거 수사국 사무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경비국 사무고요.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수사국 사무고요. 그 다음에 비읍.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무. 이거 생활안전국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국 사무는 니은하고 비읍 딱 2개고요. 나머지가 다 이제 수사국, 경비국입니다. 답 3번입니다. 4개예요. 자, 이 문제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냐? 다음에 또 안 낼 겁니다. 내면 미친 거죠. 이거요. 자, 그렇게 되겠고 이제 27번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즉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이랬을 때 법치행정의 원칙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할 때 법치행정에 뭐 있었어요? 법치행정이란 1. 조직규범을 합법성의 원칙이라 불러요. 2. 제약규범, 요걸 법률 우유의 원칙이라 불러요. 3. 근거규범, 이것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규범을 합법성의 원칙, 제약규범을 법률 우유의 원칙, 근거규범을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법률 우유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규범, 이것은 권력적 영역에서만, 권력적 작용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법치행정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틀렸죠?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합법성의 원칙입니다. 조직규범이에요. 2번,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문법, 불문법이 포함된다. 맞았죠?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집행명령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체류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 운용 지침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요. 그럼 위법이죠. 당연히. 위법이라 할 수 없군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가지고서 4번도 틀렸어요. 적절한 거 답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이건 인간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한다. 맞고요.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맞죠? 효과가 귀속하는 게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을 인한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이 된다. 틀렸습니다. 대리에서 효과는 반드시 피대리기관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 방식을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한다. 맞아요. 틀리는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서 28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동기부여 이론이 되겠는데요. 자, 이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여기 아지리스에 성숙 이론은 안 했잖아요. 디귿은 안 했어요. 그래도 아니까 때려 맞힐 수가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보면 기억,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순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메슬로우의 5단계 기본 욕구 정리죠. 그건 메슬로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메슬로우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니까 일단 4번은 빠져요. 맥그리건 틀립니다. 그래서 4번은 빠집니다. 두 번째, Y 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자, 이거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맥그리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맥그리거 들어간 거 딱 고르게 되면은요. 일단은요. 네, 2번 틀렸어요. 2번도요. 그러니까 이 답은 1번하고 3번 두 개 남았습니다. 다음에 디귿에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 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 단계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아지리스의 성숙 이론이 되겠는데, 자, 이건 모르니까 모른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위생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 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한다. 만족 요인이 충족이 되면 자기 실현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 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을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론 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여기서 리을, 허즈버그 답 1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아지리스의 성숙 이론 안 배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 일명 서고법이라고 하는 거로다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미친 문제죠. 이것도요. 이건 승진에서도 이런 건 안 나와요. 승진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맞추기 힘듭니다. 만약 이거 맞힌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맞췄대요? 전 이 말이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30번 경찰의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 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근무 능력 개발과 행정 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두 번째, 전통적 근무 성적 평정 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 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에 대한 집중화, 고도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관한 조사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위계급 경찰 공무원의 제2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하여야 한다. 자, 수 20, 우 40, 양 40, 가 10%는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수, 우, 양, 가. 그래서 20, 40, 30, 10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이건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에 관한 조사물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은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맞출 겁니다. 다음은 4번에 총경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 성적, 직무 수행 능력 및 직무 수행 태도로만 평정한다. 맞습니다. 이건요.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인데 이거 맞추기 힘들죠. 자, 그래서 요번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뭘 맞춰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23번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 1번 고르는 건데 맞춰줬으면 해요. 그 다음에 24번 요거 사정 판결 차정 재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긴 해도요. 맞추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25번 요거 못 맞춥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왜냐면 갑자기 외국인 할 때 상호주의 이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겠냐고요. 어렵습니다. 26번 미친 문제입니다. 이런 거요. 맞춘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요거는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26번, 28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다가. 그 다음에 29번 요것도 아까 제가 이렇게 소급부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30번 맞춘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건요. 만약에 맞췄다 찍어서 맞았을 거고요. 아마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30번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31번에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1.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며. 틀렸죠? 이건요. 3개월 이내의 대기 명령은 어때 합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성적 불량 능력 부족의 경우에 3개월 이내의 대기 명령이고 중징계는 지체 없이 직위 해제죠.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 포함한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2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3개월 1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3명으로 의견이 나뉠 경우 감봉 1개월로 의결하여야 한다. 자, 이건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따르되 어떠한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이건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중 그 불리한 의견을 이거는 그 불리한 의견을 의결된 의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2명이 출석했대요. 12명이 출석했대요. 자,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정직 3개월이
정직 3개월이 2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 1개월이 2명, 그 다음에 감봉 3개월이 1명, 그 다음에 감봉 2개월이 1명, 감봉 2개월이 1명, 그 다음에 감봉 1개월이 3명, 감봉 1개월이 3명. 자, 지금 현재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요거 더하면요 5명입니다. 요거 더하면요 6명입니다. 근데 과반수라 그랬죠? 절반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과반이라는 것은 넘을 과입니다. 넘을 과, 절반 반입니다. 절반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넘어가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감봉 1개월로다가 의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답은 2번입니다. 아, 참 문제 지랄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산수여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여튼 그래서 감봉 1개월로 의결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동그라미 경찰서속 경위 의뢰 경감으로서 승진 임용은 시도지사가 함으로 라고 그랬는데, 자, 경감과 경위 로의 승진은 시도지사한테 위임해주지 않죠. 그건 제외입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도지사가 함으로 틀렸고요. 경위 의뢰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순경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된 채용 후보자 병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 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2번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까요? 다 승진용, 이게 승진, 간부, 채용 구비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요. 이거 승진 문제를 잘못 낸 거 아니야? 이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경찰 자격 및 경찰 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에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하여 심리하여,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틀렸어요. 제가 행정심판위원회 해드리면서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기억 틀렸어요. 니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담당 사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 공무원 등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명을 안 되고 기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 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틀렸습니다. 감사원에서 국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법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헌법재판소도 감사하면 삼권분립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포함한 이러면 돼요.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율을 적발하고 시정한다. 이래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니은, 리을, 미음이 옳아요.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승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승진보라고 만든 거지 채용보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건 승진에서나 나오는 걸 왜 여기다가 때려 놓대요 대체 이거를. 그래서 보면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 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 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번 틀렸어요. 2번에 112 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3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112 신고 이외에 경찰관서별 일반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 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112 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 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여 3개월간 보존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는데, 이 문제 채용이 어떻게 맞춥니까? 승진 시험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채용에서는 나와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출제위원들께서 갑자기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이게 승진인지 채용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33번은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33번 못 맞춰요. 틀려도 돼. 여러분들만 틀리는 거 아니야. 다 틀려 이거는요. 그렇게 하고 이제 34번 스토킹은 많이 해드렸죠. 문풀 때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요.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라 불러가지고서 요건 제가 100전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해드렸습니다. 몸풀 때도 봤고요. 두 번째, 사법경찰관은 긴급 응급조치했을 때는 긴급 응급조치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검사는 긴급 응급조치가 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맞아요. 세 번째, 긴급 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1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잠정 조치는요, 이것은 백전 유서 해서 외우게 해드렸죠. 그 유서의 유가 유치장, 구치소에서 유치인데 이건 1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유치는요, 연장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다만 이유부터는 들어가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을 하나 틀렸어요. 답은 그래 3번이고요. 그 다음에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요, 요거는 제가 근래 법 개정된 거 한번, 근래가 아니라 작년인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요, 요즘 채팅 사이트, 스마트폰으로 채팅 사이트, 거기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한다 그래가지고서 데이트 상대 구함 이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 채팅 사이트에 몰래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상시에 안 나오던 문제 낸 거죠. 이거요. 그래서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5조의 2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및 3항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망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두르고 들어가면 안 보이고도 다 볼 수 있대요. 두 번째,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고, 이 경우 그 수사 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자, 이렇게 되고 36번 실종아동과 관련되는 건데, 실종아동 사건, 요거는 제가 언제군 나온다 그랬죠? 제가 열심히, 여기서 그동안 안 나왔지만 제가 열심히 미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 아동 등 및 가처리 업무 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이라 하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틀렸어요. 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자,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 자료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한다. 맞고요. 그 다음 미음의 경찰관 소회장은 실종 아동 등에 관하여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한 번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것, 리을, 미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은 웬만하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31번 솔직히 맞추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32번 이거는 맞춰줬으면 참 고맙겠고요. 33번 이걸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걸요. 맞춘 게 더 이상해요. 34번 맞춰야죠. 이거요. 35번 이것까지 안 봅니다. 틀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36번 이건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입니다. 37번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폭력범죄는 수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드렸죠. 이것도요. 그래서 1번 보면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고요. 두 번째,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여성 성폭력 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 관계인 진술 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을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찰관은 영상 녹화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영상 녹화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맞고요. 네 번째, 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이건요. 진술 조력인은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맞춰주었으면 하는 거고 38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밀도의 희박화. 자, 밀도의 희박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면적의 특정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 혼잡이 야기가 되므로까지 맞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기서 사전에 블록화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틀렸죠?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 이건 경쟁적 사태의 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2, 3, 4는 다 맞아요. 이건 책에도 있고 문풀 교재에도 있고 기출문제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39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사례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 집회 신고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 예정 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할 비율 등 먼저 신고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가 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시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 수장이 뒤에 신고가 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면 이러한 금지 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된다. 이랬는데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 3, 4 다 판례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집시법 판례는 이거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우리 채용에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
그다음에 40번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1.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치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서 언행 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 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판례예요. 판례고요. 그 다음으로써 이번에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연습 운전면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연습 운전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 운전면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고 세 번째,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고요. 네 번째,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입니다. 이 부분은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다 판례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맨날 나오는 판례가 아니라 이것은 자주 보지 못하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점수 많이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볼 때 경찰학 70점 정도 나왔다. 훌륭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67.5점도 괜찮고요. 65점도 괜찮아요. 그런데 60점 밑에 맞으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제가 볼 때 출제위원들이 뭐 승진 채용 헷갈려가지고 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래 본 문제 중에서 제가 본래 근래 한 10년, 2년간을 토탈해가지고 올해 2차 경찰학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오르면 커트라인 푹푹 떨어집니다. 떨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떨어질 테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자,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